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되게 길었나 봐요, 저한테. 아무래도 이거 GPS 수신기 디버깅을 한다고 세탁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막 그래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테스트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GPS 수신기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어,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조짐이 안 좋았는데요.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났는지 이렇게 GPTXT 메시지만 계속 나오고 다른 데이터들이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되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유블럭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01010에서 이 02 값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 00은 에러, 01은 워닝, 02는 노티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받은 메시지가 노티스였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텍스트가 어떤 뜻을 가진 게 확실한데요. 하드웨어 UBX G60XX 0004, 0007 FF7F, FFFF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치질 못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네오 6M은. 그리고 네오 7M을 재구매했죠. 이 6M과 7M의 차이는 그냥 채널 수가 6개 더 늘어난 거 외에는 데이터 시트 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안테나를 샀습니다. 예, 이제 세탁실에 앉아서 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용 안테나를 샀는데 얘가 조금 길기 때문에 이제 세탁실에서는 벗어났고요. 또 얘가 속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테스트할 때 이렇게 차에 붙이고 테스트하면 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얘가 모듈보다 더 비싸다는 거, 이 안테나가. 네. 그래도 아무튼 돈을 좀 더 쓰고 나니까 몸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전원은 무엇을 넣었냐? 전원은 저는 3.7V의 리튬 폴리머를 넣었습니다. 원충시에는 4.2V라고 하죠. 저는 사실 회로를 잘 몰라요. 회로에 대해 매우 약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볼 때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블루필에 5V 입력 핀의 레귤레이터와 연결이 돼 있고 그 레귤레이터의 인풋 허용 전압 값이 3.6V에서 5.5V 사이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웃풋은 3.3V인 걸로.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3.7V를 5V 핀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예, 계속 테스트하는 도중이나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그 멀티미터로 찍어봤을 때도 예, 잘 나왔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거. 근데 좀 예, 조금 이제 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약간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를 아주 장시간 해보진 않았거든요. 또 GPS의 VCC도 똑같이 리튬 폴리머로 입력을 해줬고요. 왜냐하면 3V에서 5V 사이면 된다고 판매처의 스펙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SDSD 1306도 마찬가지라서 똑같이 리튬 폴리머에 전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연결은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번 그 미세먼지 센서 연결할 때랑 똑같아요. 그 OLED는 PA 4번부터 PA 5, 6, 7, 그리고 PB0까지 이렇게 연결한 거 똑같고요.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SPI를 이용해서 OLED와 연결을 하니까요. SPI 1, SCK 이게 D0와 연결이 되고요. SPI MOSI 얘가 D1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GPIO와 아웃 설정해 놓은 핀들은요. OLED RST라고 이름 붙인 PA 4번이 리셋핀과 연결되고 OLED DC라고 이름 붙인 PA 6번 핀이 DC와 연결이 됩니다. 또 OLED CS라고 이름 붙인 PB 0번이 OLED의 CS와 연결이 됩니다.
얘네 셋은 GPI와 out으로 설정을 해준 애들이고요. 네, 이건 다 지지난 시간까지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버튼 0번도 똑같이 넣어주었고요. 이거는 이제 웹 인터럽트 0번이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GPS 모듈이 연결될 UART는 여기 PA 2번, PA 3번으로 해주었습니다. 예, UART 2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GPS의 RX가 UART 2번 TX인 PA 2번과 GPS의 TX가 UART 2번 RX인 PA 3번과 연결이 되면 됩니다. 또 PA 9번, 10번은 UART 1번 RX, TX를 각각 할당해서 얘를 이제 PC와 UART2 USB 그 모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네. 결선도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무엇을 테스트하려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산할 때 각각의 위경도 위도 경도의 각 값에 두 위치의 위경도 값을 이용해서 거리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값이 실제 이동거리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량 주행 시에는 차를 나름대로 차가 없는 데서 한다고는 했지만 예, 실제로 도로의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 시는 이 디스턴스 값이 맞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냥 걸으면서 보폭 값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했는데 그거는 꽤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1m 이상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뭐 20에서 40cm 사이 정도의 값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뭘 테스트할 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스트해 본 거는 시간 간격 값이 실제 시간 간격대로 들어오는지 뭐 1초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지 또 실제 데이터 수신과 수신 사이의 그 시간 간격이 같은지 세 번째는 속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획득하려 한 값인 속도 값이 핸드폰의 GPS 속도계 앱과 유사하게 들어오는지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값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측정된 이동거리 값이 실제의 이동거리와 같은지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 값은 저희가 위도, 경도의 변화를 토대로 계산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계산이 적용되는 건지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데이터 값을 보고 찍은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차를 타고 차가 이동하면서 거리값이 어떻게 뜨는지 보았어요. 보행 시에는 제가 적은 것처럼 보행 시에는 GPS 값이 1초마다 이제 비교적 일정하게 갱신이 돼요. 그래서 이, 이 거리값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그 1초마다 계산된 거리값이 이제 뜨는 것이 보행 시의 보폭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1m 안쪽의 값이었고요. 그래서 비교적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주행 시에는 GPS 값이 일정하게 갱신되지가 않았어요. 뭐 7초 있다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1초 만에 들어왔다가 또 8초에 들어왔다가 더 길게 막 15초 있다 들어왔다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일관되게 1초마다 들어오는 거였으면 1초마다 들어온 값을 가지고 이제 지도상에서 이동 거리가 맞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들어오는 시점이 불규칙한 관계로. 이걸 만약에 IoT 기능을 넣어서 이제 그 GPS가 위도 경도 값을 지도에 바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면 그 디스턴스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IoT 기능 같은 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행 시에는 어땠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행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 작은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다가 이제 구성한 것을 넣어 놓고 예, 이렇게 OLED만 꺼내 놓고선 한번 찍어 보았어요. 제가 장비가 없어서 이제 짐벌 같은 게 없어서 좀 흔들리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스피드라는 게 이제 이 위경도 차이를 이용해서 구한 디스턴스 값을 타임 인터벌 값으로 나눠서 구한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 속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음, 평균 속력 같은 느낌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라운드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GP RMC 필드에서 RMC의 데이터셋에서 들어오는 필드 값 중에 예, 스피드 오버 그라운드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또 속도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값과 이렇게 거리 값을 이용해서 구한 속도 값이 과연 예, 속력이죠. 죄송합니다. 속력 값이 과연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궁금해서 한 화면에 띄워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1초당 네. 20, 30, 센티미터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GPS 모듈 자체가 가지는 상용 GPS의 오차 범위가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저렇게 1미터 안쪽에서의 값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런 대로 꽤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알고자 했던 것은 이제 계산된 시간 간격 값이 실제로 그 실제로 걸리는 시간 간격과 같았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1초마다 일정하게 들어왔는지도 알고 싶었고, 또 실제 그 값이 실제로 시간 간격과 같은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값은 이제 꼭 밖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그냥 정지 상태에서 테스트할 때도 시간 간격이 맞는지 재볼 수 있었고요. 위성으로부터 받아와서 계산된 값이 이제 실제 측정한 시간 간격과 같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정지해 있거나 혹은 이동이 느릴 때에는 데이터 갱신 속도가 1초로 일관되고 빨랐지만 이제 주행 속도가 올라가면 차 같은 경우 이제 한 30km 이상 올라가면 이 갱신 속도가 7초에서 8초 이상 걸릴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한번 집 안에서 테스트했을 때 영상을 볼까요? 네,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값이 들어오고 그거를 OLED로 보는데요. 여기 타임 인터벌이 1로 계속 뜨고 있죠. 1인데 값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네, 1초마다 정확히 1초마다 값이 넘어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다른 값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아까도 6초가 나왔듯이 네, 이거는 이제 위성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GPR로, RMC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 무작위로 보내니까 이 중에서 GPRMC 값만 딱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잘 몰라서 잘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자 했던 거는 속도 값이 핸드폰으로 GPS 속도계 앱을 깔아서 핸드폰 GPS 속도계와 이 제가 만든 GPS 센서로 만든 속도가 유사하게 들어오는지가 제일 궁금했죠. 결과가 어땠냐면 차량 주행하며 측정한 결과 이동할 때 데이터 수신이 잘 안됨에 따라서 속도값이 틀려짐. 이렇게 속도가 아주 느릴 때 보행 속도 혹은 30km 이하일 때는 데이터 갱신 주기가 1초로 빨라졌다. 근데 이럴 때에는 계산된 속도값과 위성으로부터 받아온 속도값 값이 비교적 속도계 앱의 값과 유사했다. 하지만 주행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니까 30km 이상으로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데이터의 갱신 주기가 느려져서 이동거리와 시간 간격 값이 커지는 만큼 오차도 커지게 되었다. 또 위성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속도 값의 갱신은 더욱 느려졌다는 거.
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속도 측정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한번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차에 탑승하여 있는 상태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았어요. GPS 속도계 앱을 깔아서 이제 현재 속도를 이제 핸드폰의 GPS로 측정되는 속도인 셈이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쪽이 제가 박스에다가 아까 보행 영상에서 보았듯이 박스 안에다가 이번에 만든 센서랑 회로를 넣고 이제 OLED만 밖으로 꺼낸 모습입니다. 제일 위쪽에 스피드가 나오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스피드 오버 그라운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값은 이제 GPS의 GPRMC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는 값이죠. 거기 보내주는 속도 값이죠. 그럼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속도가 낮죠. 이렇게 낮은 속도로 주행할 땐 꽤 비슷한 값을 보여요. 이 지금 차가 멈췄다가 다시 빨라지고 있고요. 예, 지금 값이 갱신이 안 되고 있죠. 계속 4.946에 멈춰 있어요. 예, 갑자기 갱신이 되었어요. 또 값이 갱신이 안 되고 있죠. 네, 5초 만에 값이 갱신되고요. 이런 식으로 값이 갱신되는데 또 값은 갱신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그라운드 스피드 값은 굉장히 느리게 갱신이 되고 있어요. 네, 한참 동안 숫자가 바뀌지 않죠. 이 값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이 위도 경도 값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값은 이제 여기 타임 인터벌이 13이나 되었다시피 이렇게 시간 간격이 길게 되니까 오차가 커지게 된다. 계속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19인데 스피드 12밖에 안 되죠? 아이고, 차가 많이 흔들려서 제가 뭔가 어떤 이렇게 흔들려 보이지 않는 장치 같은 걸 마련해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보기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차 스피드,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 값이 약간 유사했어요. 네. 스피드 값은 6으로 절반 정도의 값에서 멈춰 있죠. 네, 이렇게 속도가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더 속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속도 값이 꽤 클 때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한번 영상을 쭉 볼게요. 벌써 여기는 39, 40인데 오른쪽은 10, 뭐 이런 값을 나타내고 있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갱신이 안 되고 있어요, 값이. 네, 9초에 한 번 들어왔고 네, 지금도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km가 넘어갈 때는 갱신 주기가 느려져서 이동거리와 시간간격 값이 커지는 만큼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송으로부터 받아온 속도과 갱신은 더 느려져요. 그러니까 그 위도 경도 값이 뭐 5초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5초, 뭐 6초, 7초, 8초 이렇게 느리게 들어왔다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받아오는 RMC에서 받아오는 속도값은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갱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속도 측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도 경도 값의 변화가 이제 전혀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값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걸 아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값이 적게는 수십 센치에서 수미터까지 오차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버그가 완전히 해결이 못됐어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 코드를 가지고 돌려보시려고 하면은 이런 버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GPS 우들이 이상하게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제대로 이제 1초마다 수신하지를 못하는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자전거 속도계를 만들고자 할 때 얼마나 정확한지 또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